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어린이천문대 천문대장 윤순혁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님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밖에 잘 못 나가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뭐 학교도 지금 현재 못 가고 있죠. 그리고 아마 학원들도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내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천문대에서도 이 전에는 좀 많은 친구들도 오고 또 어머님들도 이제 방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서로 만나는 것들이 아직은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어린이천문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고, 또 교육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린이천문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어린이천문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시민천문대랑 어린이천문대랑 어떤 차이가 있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처음에 천문대 문의 주시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별을 보거나 아니면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경우로 물어보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대라는 거는 연구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체험거리로 가가지고 별도 보고 별자리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 천문대라고 하면은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인데 그냥 애들 체험하는 곳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 별 보는 건 똑같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시민천문대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들과 이제 주말에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간 되실 때 근교로 나갑니다. 수도권 근교로 나가가지고 별을 봐요. 별들도 봤고,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천문대 선생님들이 뭐 어떤 얘기들을 해줘요. 별자리 얘기해주죠.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런 좋은 체험거리를 해줬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나 우주에 엄청 관심이 생겼어, 아니면 과학에 대한 어떤 이걸 내 궁금증 풀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는 않겠죠. 근데 어린이 전문대들은 사실은 교육을 하는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만나면서 매월 다른 주제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뭐 아카데미식이니까 이 교육을 받고 또 아이들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또 이런 걸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점점 호기심이 커가고, 또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서 좀 자기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건 제가 사실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공부를 어렸을 때 했겠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나이 때는 해결 안 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쉽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뭐 자라나면서 저절로 이제 커지니까 이대로 애들이 자라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어떤 얘기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의 이제 생각의 범위, 어떻게 보면 이제 발달 과정에서 이런 생각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씩 건드려주면 아이들은 분명히 지금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할 때 내 아이들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물론 어린이 천문대가 그것을 목표로 교육을 하진 않지만,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렇게 돼서 성장을 해서 진짜로 수료를 할 때쯤에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 놀라워하시고, 또 아이들이 이런 관심을 갖는 그거에서 정말 좋은 피드백을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어린이 천문대에서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천문학이라는 분야가요. 사실은 이제 과학의 네 분야가 있잖아요. 배우셨을 때 이제 네 개의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다 어렵죠.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다 어려운데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학문이 사실 천문학이에요. 근데 천문학의 시작은 뭐죠? 애들이 별을 보고 되게 재미있고 흥미를 느끼고 또 신기하잖아요. 사실 우주라는 거는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제 그 뭐랄까요,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는 곳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분명히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린이 천문대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03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대요. 이거는 이제 일산에 있는 연세대학교
산하 연구소, 그러니까 천문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별들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오게 됐고요. 또 거기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어머님들이 좀 매월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뭐 천문대니까 천문학 이제 전공자들이니까 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실제로는 이제 매월 다른 주제의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좀 이 부분들을 다른 지역의 친구들도 해보자 해서 2009년에 분당을 시작으로 현재는 약 20개 지점이 있습니다. 부천은 18번째 지점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2,300개 팀 정도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매달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지금 현재 2,300개 좀 줄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뭐 모든 학원들도 이제 보면은 선생님들이 교육 연구를 하시고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또 좋은 학습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별을 알려주고 뭐 우주를 알려주고 그런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교육에 대해서 피드백 혹은 만들기에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더 다가가면 더 접근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컨텐츠 연구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1년이 되었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첫걸음, 그리고 체험, 탐구, 테마 교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년별로 조금씩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걸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린 이제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별자리들이 이제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좀 뭐 개념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네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거기에 이 주제에 맞는 만들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걸음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친구들이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역시 별자리가 들어갑니다. 별자리가 들어가는데 좀 더 이제 별자리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첫걸음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단순한 별자리가 아니라 별의 색깔, 밝기, 크기,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별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을 아이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를 향한 도전, 그리고 우주인의 생활, 그리고 태양계 다 어디에 있나요? 다 지구 근처에 있는 곳이죠. 우주에서 가까이 있는 곳은 그만큼 많이 탐구가 됐으니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체험 교실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과정은 이제 4학년 친구 중에서 혹시 체험을 안 들었으면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본과정을 보시면 돼요. 본과정에서는 이제 그 앞에 배웠던, 체험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당연히 연계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적인 부분입니다. 우주에 대한 어떤 이제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보고 있는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보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단순하게 보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숨겨져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 좀 더 호기심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테마 과정이 있습니다. 테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제가 점점점 이제 어려워져요. 사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마지막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맨 밑에 10월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제 어린이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전파 천문학 회의사, 빅뱅과 우주의 성장이 있습니다. 주제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물리2라든지 지구과학2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 내용을 들어요. 근데 초등학생한테 혹은 중학교 이제 막 1, 2학년 된 친구들한테 이걸 알려준다?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탐구 과정까지는 우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테마에서는 이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찾아냈지라는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에 별의 이제 그 크기와 별의 일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별의 일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역시 여기서 한 번 더 배웁니다. 어디에서 배우냐면요. 별의 생성과 진화라는 단어는 있죠. 자, 근데 이 단원에서는 그럼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별이 사실 이제 성운에서부터 쭉 만들어지는 과정들에서 탐구해서 들었다면은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찾아냈지예요. 사실 별의 일생을 인간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지?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여기에 있는 테마 과정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구나.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입니다. 어린이 천문대 교육의 특징은요. 일단은 첫걸음과 체험은 좀 즐겁게 배우는 걸 목표로 해요. 네, 아까 내용을 보면 좀 쉽다고 했죠. 아이들에게 저학년인데 뭐 어렵게 가르치고 우주란 이런 곳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관심이 있어하는 별자리 이야기 아니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주에는 어떻게 중력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하나씩 터치해 주면서 그 호기심들을 좀 더 키워가고 그리고 좀 그 관심들을 더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아이들은 되게 선생님의 얘기에 막 재밌게 웃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나 이거 배웠어. 나 근데 이게 기억이 남아. 엄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탐구 테마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에서 봤을 때 어떤 우주의 이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별에 대한 어떤 이제 생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사실 어머님들도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달이 50분씩 늦게 진다 평균 50분씩 늦게 진다는 걸 배워요. 근데 지금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죠. 예.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매일 밤 달이 뜨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은 이제 그게 그냥 모르던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구나. 달이란 건 매일매일 평균 50분 늦게 뜨니까 어떨 땐 안 보일 수 있구나. 어떤 낮에 보인다고 이제 말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주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상생활과 좀 다른 스케일에서 돌아가게 되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죠. 발달 과정에서 생각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은 얘가 이만큼 범위가 커져요. 생각의 범위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배웠던 학교의 교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이만큼 성장이 된 애가 또 자네가 이만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과정에서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마친 그러니까 뭐 탐구든 테마까지 마친 친구들을 보면요. 분명히 다른 친구들과 다른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친구보다 좀 더 쉽게 받아들였다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탄성이 별 보여주려고 보냈는데 얘가 정말 생각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이제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효과를 뭐 바라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증된 거죠.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어린이 천문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의 모토는 별을 아는 어린이는 생각이 깊어집니다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뭐 단순하게 별을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이 깊어지고 또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나간 거죠. 처음부터 애들은 별을 알면 무조건 이 별을 알면은 생각이 깊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고 보니 애들이 그런 피드백이 정말 많아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한 달에 한 번 만났지만 그 깊은 유대감을 통해서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께 이제 친근하게 질문을 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면서 정말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들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것도 저는 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이제 리포터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심층 취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MRB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보시고 좀 자세히 보시고 이런 교육을 하는구나 좀 더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거기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